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비서에 대한 기능 또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이럴 때 누군가 회사에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설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모바일에서 0508.kr을 여시고요. 관리자 창에 들어가지고 모바일에서는 참고로 PC 화면 보기를 클릭하셔야지만 전체가 보이거든요. 설정 메뉴가 나와요.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원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착신이라든가 받는 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안내 멘트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직접 타이프해서 넣으면요, 회사 안내 멘트라든가 상황별 멘트, 다양한 AS, TTS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전화 받을 담당이라든가 또는 장소가 달라도 그렇게 스케줄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곳에 흩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 회사 대표번호를 담당별로 받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매우 좋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 가장 좋죠. 그 다음에 통화 이후에 홍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인사라든가 상품에 대한 정보, 아니면 더 자세하게 알리고 싶으면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경우 그렇게 같이 보내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통화는 다 자동으로 날짜라든가 통화 시간,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자동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없이 웹 팩스로 모든 수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한 팩스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 중에도 다자간 통화가 가능해요. 팩스하고 다자간 통화는 각각 번호가 따로따로 부여돼요. 다자간 동시 통화는 물론 경우에 따른 스마트 키폰 내에 선택 번호로 부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다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전화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두 개인 경우에 이걸 쓰면 좋겠죠. 하나는 주로 수신하는 용도로 쓴다든가, 또한 핸드폰이 알뜰폰을 가지고 알뜰폰 최저연금 월 2,000원이잖아요. 이런 유심칩을 이용해서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것을 착신번호를 설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본래의 사용하고자 하는 유심칩을 다시 끼워 넣어요. 그러면 전화기가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는 외부에서 온 관련 전화가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알뜰폰 유심칩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걸 가지고 0508로 착신을 걸어놔요. 걸어놓고 물론 핸드폰 번호, 알뜰폰에 해당되는 핸드폰 번호를 내 대표 번호로 설정했을 경우에요. 즉 내 명함에다가 그걸 인쇄해서 남들한테 알려줬을 경우에, 그럴 때 번호를 구매해서 유심칩을 이 0508로 착신을 걸어놓고 유심칩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 유심칩을 꽂습니다. 바꾸자 하는데 유심칩을 꽂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알려져 있는 핸드폰 번호로 주변에서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오자마자 통신사에서 바로 저희 전화비서 서버로 자동으로 이렇게 착신이 되기 때문에 전화비서가 답변을 하겠죠. 홍보물은 몇 번, 무엇은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오고, 또한 우리 주인님과 통화를 하시려면 몇 번, 이렇게 해서 사용자 그 번호를 누르면 두 번째 핸드폰으로 저한테 오겠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네, 어쨌든 핸드폰에서도 전화비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인데 이러한 경우에 좀 이용하면 좋죠. 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면 자동으로 문자라든가 카톡 알림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천 명에게 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좋죠. 의무적으로 보내게 되면 스팸 문자로 문제가 되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홍보지를 통해서
든지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궁금해서 특정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문자에서 자동으로 그분들한테 그 전화번호에서 그분들한테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콜센터 운영할 때 가장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이제 24시간 뭐 다양한 장소에서 스케줄별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눠서 콜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매우 좋습니다. 옵션으로 그 부서라든가 지사 그 아래에 서브로 더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번호를 더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서브로 더 자세하게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태권도 도장은 뭐 사범 관장 보통 2인이 하거든요. 관장 혼자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차량 운행을 간다고 했을 때 뭐 전화가 왔을 때 이럴 때 다양하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시간표, 뭐 상담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공지사항이라든가 행사 일정은 몇 번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입관에 대한 뭐 궁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 그런 경우는 관장이 직접 받는 게 좋죠. 그렇게 응용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죠. 특히 근데 자신의 명함에 특히 차량 주차했을 때 어떤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악용됩니다. 좋은 차일수록 더 악용률이 높거든요. 차 이코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노출하기 때문에 차에 올려놓은 그 명함이라든가 전화, 핸드폰 번호가 상당히 악용됩니다. 이럴 때 0508 번호를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번호를 통해서 전화 왔을 때 전화비서가 받고 걸러진 상태에서 원하는 것만 내 핸드폰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죠. 자신의 핸드폰이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왜? 그 평생번호로 바꾼 그 0508 그걸 통해서 바꾸자 하는 번호를 얼마든지 변경하면 되니까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이미 키폰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있는데요. 키폰에서 008로 착신을 하거나 또는 0508을 대표번호하고 키폰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키폰을 먼저 대표번호로 알려진 경우에 키폰에서 일종의 분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은 몇 번으로 이렇게 하게끔 AR에서 세팅하고, 그러면 그 특정 번호를 008로 연결을 하는 거죠.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0508이 음성으로 답변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도 분깃을 해서 원하는 부서 연결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반대로 그 0508을 대표번호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내용은 뭐 각각 담당자들에게 넘겨주는데 뭔가 상담원을 통해서 다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뭐 마지막에 상담원은 뭐 4번 이런 식으로 해놔고 거기 4번을 누르게 되면 그게 키폰으로 연결돼서 키폰을 여직원이 받아서 내용을 들어보고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주는 방법, 그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많이 쓰는 게 고객관리겠죠. CID 기능을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고객 응대를 잘하고 싶으면 CID를 적극 이용하세요. 자, 회사의 그 CID 기능이란 뭐냐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발신자 정보를 띄워주는 겁니다. 거기에 고객에 대한 그 정보를 막 입력해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질문을 과거에 했다, 또는 무슨 제품을 구매했다, 이런 내용을 입력해 놓고 그게 쌓이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서 고객에 맞게끔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본인의 그 관리라고 할까요? 본인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적은 경우에 회사의 이미지를 좀 더 규모 있고 신뢰감 있게 보이게 할 수가 있죠. 부서가 있고 담당이 있다는 그런 것과, 또는 그 회사를 알리는 어떤 멘트나 그런
음향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회사를 있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요즘 1인 소기업이 매우 많죠. 이런 경우에 본 시스템이 매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창업 기업한테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입니다. 과목별 전문 상담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뭐 수학은 국어 선생님이 상담하기는 좀 그렇고, 뭐 과학은 또 뭐 수학 선생님이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각 과목별로 전문 상담원이 담당자가 직접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과외 프리랜서입니다. 여러 장소에 있는 여러 명의 프리랜서를 한 곳에서 안내가 가능하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직화할 수가 있겠죠. 전국에 다 프리랜서들이 흩어져 있어도 본인의 아이템만 있으면요, 이분들을 마치 거대한 한 회사의 직원으로 조직화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그 회사의 어떤 이름, 로고, 뭐 상호 이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 많은 그 프리랜서들을 직원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한번 팩스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보내기보다도 받는 데 필요합니다. 일반 팩스기가 뭐 관공서 같은데 여전히 팩스를 쓰는데요. 받을 팩스 번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으면 좀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 본 스마트 팩스를 이용하면요, 모든 팩스를 다 이렇게 저장해 줍니다. 뭐 몇 시부터 왔으며, 그래서 관리하기가 매우 좋아요. 보내는 것은 뭐 요즘 카톡이라든가 이메일 여러 가지 보낼 수단은 많죠. 그러나 외부에서 그 팩스기를 통해서 올 경우에, 내 팩스가 받아야 할 경우에 매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자간 통화인데요. 이것은 뭐 공사장에서라든가 뭐 행사장, 주로 뭐 무전기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이 대화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자전거 동호회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도중이라든가, 뭐 어디서 모이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서바이벌 게임 하는 그런 팀별로 작전을 짤 때 같이 서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매우 좋고요. 회사에서 여러 명이 통화해서 회의하고자 할 때도 전화망만 가지고 이게 작동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자간 전화번호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99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 부동산, 법무사, 변호사, 보험사, 학원, 쇼핑몰 운영자, 구매대행, 24시간 상담센터 뭐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회사에 스패섬 전화가 많이 걸려오죠. 그때마다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받고 보면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전화들이 많이 오죠. 뭐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이 전화비서를 이용하면요, 일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전화 건 쪽에서는 더 이상의 전화를 대부분 2단계, 3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냥 끊습니다. 자동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역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차단될 거고요. 사람이 걸어서 온 경우는 부서를 선택하라 하면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눌러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보내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창업자인데 이런 경우는 100% 전화비서를 이용하는 게 경험상 좋습니다. 회사를 굉장히 좀 브랜드하게 보일 수 있고요. 좀 더 규모성 있게 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좀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흩어져 있는 프리랜서들을 마치 저희 회사 직원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건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요. 얻어지는 효과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니까 초기 창업자인 경우는 이 전화비서를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